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. 어, 보시는 화면은 코스닥의 화면입니다. 보시면 일봉상의 차트 그리고 거래량, 외국인의 매수 금액, 기관의 매수 금액입니다. 우선은 일봉 차트를 보시면 쭉 한번 줄여볼게요. 주봉상으로 먼저 보면 2018년도 2017년도 말 2018년도 초 이때가 아주 코스닥에서 호황이었습니다. 900포인트까지 찍고 쭉 밀렸어요. 그리고 계속 밀리다가 2019년 중반쯤에 한번 쭉 다시 밀리고 상승을 해줬습니다. 일봉상으로 최근에 기조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.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코스닥이 버텨줬고, 그 버텨줌이 현재 7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견인했습니다. 그렇다라는 것은 이 코스닥의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보시면 그진 한 1년 동안의 거래량보다 최근의 거래량이 상당히 큽니다. 미세한 차이로 보이실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차이입니다. 그래서 상당히 많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전고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. 2020년 초에 이 680, 690포인트 정도 찍었던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려는 시도가 보입니다. 아시겠지만 매물대 지지와 저항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만, 기존의 코스닥 차트를 보면 이 690포인트 정도가 지지선이었습니다. 이 지지선이 깨지면서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요. 지금은 그 급격하게 하락했던 것을 반전하며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를 뚫어준다라고 하면 이제 이 라인은 지지로 바뀔 것이고, 다시 한번 750포인트를 향해서 코스닥이 전진할 거라고 보입니다. 코스닥이 750포인트를 향해서 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종목들이 순환매를 하면서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의미겠죠. 현재 지금 아시겠지만 환율이 한 1180원 정도 됩니다. 보통 환율이 1200원 정도 되면 코스피나 혹은 뭐 코스닥, 주로 코스피겠죠. 외인들이 많이 이탈한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정설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. 근데 현재는 뭐 1190원 정도까지 갔다가 좀 밀려서 다행히 1180원 정도 라인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은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좀 그 시장에 영향을 좀 더 적게 주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오늘 기사로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뭐 주식 관련해서 뭐 거래세를 없앤다라는 식의 기사가 떴던 것 같아요. 그렇다라는 것은 미국 시장이 좀 더 이미 많이 가긴 했지만 좀 더 갈 수도 있다라는, 주식을 사면 세금 깎아준다라는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더 갈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이 보인다라는 겁니다. 그렇다라는 건 물론 커플링에 대해서 예전처럼 미국 시장이 오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시장이 오르는 그런 커플링 되는 지수의 움직임은 최근엔 아니지만,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뭐 디커플링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.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는 시장 자체도 굉장히 좋게 볼 수 있고, 또 하나 중국 시장도 저희 보통 시장 장이 시작하면 상해조갑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10시 반쯤 시작을 하는데, 그때의 이 중국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저희도 오후 장을 좀 예단할 수 있는데, 이제 중국 시장도 어느 정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충격파를 조금씩은 흡수하고 반등의 기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관심 있는 종목들과 분야, 관심 있는 섹터를 조금 기민하게 돌아가면서 투자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예를 들면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5G가 갔다가 또 전기차가 갔다가 2차 전지가 갔다가, 그죠? 뭐 그리고 어제는 이제 금요일은 폴더블 관련된 제트 플립 나오면서
폴더블 관련된 그 주식들에 대한 관심이 세졌고, 또 BTS 관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한다라는 소식과 혹은 BTS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관련 주식들이 뭐 LB 세미콘이 됐든 키스트가 됐건 많이 움직였습니다. 그렇다라는 건 같은 종목에 그냥 잡고 그거를 계속 들고 계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개인이 이 종목을 좀 샀다가 슈팅이 나오면 팔고, 또 어느 종목을 어느 또 파트로 옮겨가는 섹터가 움직이는 것 같다 하면 그쪽 섹터 주조주를 좀 검색해서 적당한 시점에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, 이런 방식의 좀 단기 혹은 뭐 스캘핑 좀 일하시니까 바쁘실 테니까 약간 단기라든지 좀 스윙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셔도 될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 의미고,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정확하게 제가 시장을 말씀을 드렸고요. 우선은 오늘은 다양한 폴더블 관련주들 중에서 KH 바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거래 대금 순위 한번 볼게요. 거래 대금 순위 보면 이게 이제 코스닥의 금요일의 거래 대금 순입니다. 보시면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컴퍼니 K, Q캐피탈, 뭐 그리고 뭐 덱스터도 보통 이 효과,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? 뭐 예를 들면 덱스터라고 하면 그 영화에서 뭐 우리 옛날에 영화지만 괴물 같은 영화 있잖아요. 그런 영화에 굉장히 많은 어떤 영상 효과들이 들어가잖아요.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로 정말 탑인 회사거든요, 덱스터. 어떤 영화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그리고 바른손 ENA는 뭐 잘 아실 거고, 실제 ENN도 아실 거고, 엄청나게 올랐던 주식들이 또 조정을 받고 빠지고 있습니다. 그 금액들이 현재 키스트, 뭐 알테오젠은 계속 아주 그냥 유일하게 버텨주고 있네요. 알테오젠이 지금 바이오 중에서는요, 제약 바이오 중에서. 그리고 뭐 KMW 5G 대장주로 유명한 주식이고요. 9만원 정도까지 갔었고, 그리고 뭐 서울반도체, 뭐가 있을까요? 뭐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뭐 전기수차 이쪽 라인일 거예요. 그리고 KH바텍이 전 무거운 주식이라고 생각했는데, 이 KH바텍 같은 경우에도 또 폴더블 관련돼 올랐고,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시장이 한번 치고 빠지고 다른 섹터로 금액이 이동하고 대금이 이동하고 해서 또 올리고, 그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뭐 BH도 폴더블 관련주고요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SKC 코오롱 PI도 폴더블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. 왜냐면 폴더블이라는 게 이제 핸드폰이기 때문에, 그죠?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종목만 들고 계시는 것보다는 여러 종목들을 기민하게 계속 귀찮으시겠지만, 오늘의 이 주에 이번 달에 주요 테마는 어떤 거구나, 주요 섹터가 어디로 움직이고 투자가 되고 있구나, 외인도 기관도 개인도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. 그래야만 수익을 보고 익절하시고 시장에서 견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우선은 지금 그 중에서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요, 오늘은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KH바텍, 인터플렉스, 덕산네오록스 쭉 이게 전부 다 현재 뭐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혹은 시장에서 혹은 뭐 블로그에서 폴더블 폰 관련주라고 되어 있는 전 종목이에요. 이 종목들이 물론 더 있겠습니다만,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보니 이 KH바텍을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이 KH바텍이라는 종목은 폴더블 폰 관련주 중에서 신지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. 이제 뭐 원래는 비철금속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사용하는 외장 및 내장재, 그리고 조립 모듈 제작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폴더블 폰은 이제 접히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그건 이제 신지가 들어가야지 접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, 이제 그런 이슈로 어제 아주 그냥 기사가 폴더블 폰 나오면서 그러면서 상당히 많이 오른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차트가 물론 차트만을 볼 수는 없지만요, 여러분, 상당히 좀 그림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. 가장 제가 좋다라고 보는 거는 이 KH바텍. KH바텍 하면 폴더블 관련주고 신지를 의미가 있다.
힌지를 만드는 회사다.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이 생각이 이렇게 보면 이 거래량이 많이 터진 이 부분이 기본적인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는 거는 매수세가 강했다라는 거고요. 윗꼬리가 적게 달렸다는 거는 매도세는 조금 약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반대로 여기는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그죠, 여기 매도세가 조금 더 강했다라고 생각이 되겠죠. 근데 여기는 윗꼬리가 좀 적게 달렸기 때문에 매도세가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기준봉을 기준으로 이 윗단에서 지금 놀고 있다라는 겁니다. 물론 약간 깨지면서, 그쵸? 깨진 것도 보면 이 음봉의 몸통의 하단이 이 몸통의 중간 정도 이하로 종가를 깨지는 않았다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고요. 요거요, 여러분, 요거 보시면 그리고 이렇게 바로 이 음봉을 잡아먹고 올라가면서 이 윗단에서 놀고 있습니다. 그렇다라는 거는 이 기준을 두고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위에서 놀겠다라는 신호가 있었다라고 파악이 되겠죠. 자, 그러면 긍정적이라고 보는 건 두 가지인데, 첫 번째는 이 저점을 깨지 않고 한 번, 두 번, 세 번이나 이 저점을 지지해줬고요. 그렇다는 이 지지선이 확실하게 구축이 됐다는 거죠. 가격 보면 19,888원이니 한 2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2만원. 그리고 이 상단은 수평선으로 그어보면 한 이 정도 라인이겠죠. 한 22,000원, 23,000원 정도 요 라인을 계속 터치하면서 밀렸습니다. 이렇게 또 이렇게 밀렸는데, 금요일은 원래 빠지고 시작했는데 이게 한 22,000원까지 빠졌을 거예요. 빠지고 시작을 했는데 반등이 나오면서 위로 쭉 뻗으면서 이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.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고, 이렇다라는 거는 최근에 이제 다양한 이슈, 뭐 2차 전지가 특히 강했고요. 뭐 전기차 수차도 있었고요. 그런 이슈들 중에서도 이런 이쪽 매물대를 소화하고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의 관심도가 쏠릴 수 있을 거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. 그리고 MACD 곡선도 보면 이제 물론 전 언제쯤 팔아야 되냐에 대한 부분은 지표로 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스토캐스틱 상으로 보면 이 지점이죠. K선이 D선을 돌파하는 지점에서 매수가 되고 쭉 역시 매수 유지를 하고 있는 거, 아직 과매도선도 들어가진 않았어요. MACD 곡선도 보면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이제는 여기서부터 돌파 시도를 하면서 쭉 상승 초입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시장이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도 확신은 없지만 앞으로 이제 S20가 20일 날 아마 그 예약 가입을 받아서 27일 날 출시가 될 거예요. 폴더블폰 관련주가 아니라 하더라도, 그죠? 물론 폴더블이 힌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됐지만 어쨌든 휴대폰에 대한 관련 이슈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. 왜냐면 S20가 20일부터 예약 가입, 27일부터 출시해서 이제 개통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, 그리고 이 Z 플립의 어떤 완판 인기라는 부분에서는 이 휴대폰, 반도체 뭐 이런 쪽에 조금 시선이 쏠리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물론 4.13 총선이 있어서 그 총선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르고요. 이제는 한 휴대폰 관련된 이슈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최근에 뭐 테슬라가 움직이면서 그렇게 또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됐었으니까요. 이렇게 해서 지금 뚫어졌고 월요일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. 시간외로도 지금 KH바텍이 상승을 했고요. 제가 종가를 한번 지금 보겠습니다. 모바일로 제가 볼게요. 종가로 24,000 얼마로 마감한 것 같은데 볼게요. 제가 여러분, KH바텍 시간대로 24,200원 1.47%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. 보통은 시간외로 다음날 시작한다고 봤을 때는 24,300원이 전일 최종가의 고가였기 때문에
아마 이 24,200원 정도를 상회하면서 양봉을 좀 뿜을 수도 있는 그림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길게 차트를 한번 볼게요. 길게 보면 이 고점들 있잖아요. 이 고점들,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. 이 고점들에 대한, 아이고 죄송합니다, 여기를 이렇게 있었던 부분들을 다 뚫고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. 그림이고, 그렇다라는 건 이제 이 매물대와 싸우겠지만, 보시면 2014년도에 올랐던 거기 때문에요. 과연 이때 한 2014년에 있었던 이 2015년 초에 빠진 거 한 4년 5년 되는데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?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퀘스천입니다. 충분히 소화하면서 갈 수 있다라고 보고,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52주 신고가를 얘기하는 게 한 1년 정도에 대한 부분이면 52주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도 있는 겁니다. 뭐 최근에는 52주 신고가 돌파하고 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만, 이 5년 정도 전에 물량을 두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퀘스천이에요.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을 뚫고 했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. 그리고 그 매동을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, 매동이 이런 느낌이에요. 여러분 보세요. 외인 기관이 많이 들어왔고요. 상승하면서는 개인이 팔고 있습니다. 상승할 때 개인이 파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최근 시장에서는. 왜냐면 시장의 주도는 최근에 정말 외인이 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외인이 들어왔고 개인이 팔았고 기관이 받아줬고, 기관도 뭐 금투는 좀 단기적인 성향이 좀 강하긴 하지만요, 뭐 연기금,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게 모르겠습니다. 이게 근데 장기 투자로 가기에 좋은 종목인지, 단기로 이 테마를 이슈가 됐을 때 좋은 종목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. 그렇지만 이 KH바텍이 폴더블 관련 중에서는 좀 강하게 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. 요 박스권을 돌파했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다.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섰다라는 게 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KH바텍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. 이 종목을 아주 유심히 좀 보고, 저도 이 종목에는 상당히 관심 있게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. 그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들이 많아요. 지금 CMG도 그렇고 라닉스도 그렇고 뭐 솔리드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, 그리고 이 왼쪽 하단에 보신 이 종목들이 폴더블 관련주라고 이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는 종목들인데, 이 종목을 좀 괜찮은 종목들은 또 한번 보려고 합니다. 이번 주말에 조금 열심히 찍어가지고 여러 종목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 좀 내보겠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좀 KH바텍이 이런 식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명심하시고 투자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좀 긍정적인 신호였으면 좋겠고, 시장이 급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, 또 이 그 완전 시장을 한 4일 동안 장악했던 우리 그 패러사이트 기생충에 몰렸던 자금들이 폴더블 혹은 뭐 기타 다른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종목에 몰려서 수익 실현하시기를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. 구독,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. 제가 주말에 좀 다른 종목들도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